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할로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할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 공유기도 하면서 살짝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깁니다. 전에 제가 사연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제 여친은 필리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친이 오늘 오후에 저랑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도 남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SNS 등으로 국제연애나 국제결혼, 외국여 관련해서 이것저것 공유도 하고 여러가지 정보 등을 주고받아서 그걸 토대로 외국 여자를 노리러 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체감상으로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통은 중년 남성들이 골프나 순수 관광 목적으로 오거나 커플끼리의 여행 혹은 신혼여행이나 가족 단위가 많았는데 이젠 단순 남자 한 명이서 오는 케이스가 시내 쇼핑몰만 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거나 커플처럼 스킨십 하면서도 가는 걸 그전보다 뭔가 확실히 대놓고 늘어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는 이 약간의 팁 같은 느낌인데 한국 남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것저것 주고받듯이 외국 여자도 같은 케이스이고 경우라고 말하더군요. 남자들이 그러듯 여자들 또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필리핀인 10명 중에 최소 9명은 페북을 거의 반필수로 쓰는 SNS가 거의 스타로 치면 안마는 멀티급에 해당됩니다. 그 나라 남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 여자애들끼리도 외국 남자, 특히 한국 남자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쪽 여자들 또한 이것저것 한국 여자들 찾기 위한 공략, 정보, 경험담 등등을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남자가 좋아하는 세 가지 이렇게 행동하면 한국 남자는 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친이 요 근래 어떤 국제결혼을 꿈꾸는 필리핀인들의 모임 같은 페이스북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그 그룹의 멤버로 있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제 여친에게 말하길 요즘 그룹 내에서 얘기 나오는 게 한국 남자들이 많이 오는 게 느껴지고 왜 그런가 싶더니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어떤 멤버가 하는 말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지금 한국은 남녀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꽤나 크거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국제로 많이들 오려고 하고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조례의 찬스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남자의 특성이라든가 요즘 한국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등등이 많이 오고 가고 한다네요. 근데 여친이 저에게 말하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자들이 실제로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남자 잡으려고 연극을 펼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저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읽다가 헷갈렸습니다. 글을 빽빽히 적으면 헷갈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근데 여친이 저에게 말하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자들이 실제로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남자 잡으려고 연극을 펼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팁 같은 거 듣고 자기는 약간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좀 개념 없는 스타일인데 남자 홀리려고 개념녀인 척하는 그런 게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한국 남자들이 늘어날까봐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많이 창피한 얘기인데 한국 남자가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가지 영향력이 전파된 게 크죠. 그런데 코피너, 비서고인데 한국 남자,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 한국 남자가 버리고 간 때문에 한국 남자 극혐하고 싫어하는 여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코피너 또한 필리핀 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SNS로도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라고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는 한국 남자 아니어도 타국 남자 있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자들도 은근히 있다더군요. 사실 이건 저 또한 실제로도 많이 봐왔습니다. 쇼핑몰이나 길거리 혹은 식당 클럽 등에서 한국 남자분들이 꼬시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퇴짜 맞는 경우가 나름 있더군요. 물론 케바케니까 반박 시에는 반박하신 분 말이 맞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 할로님이 지금 필리핀 여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제로. 그래서 이분이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 한 번씩 가요. 가면서 느낀 거예요. 예, 현지에 가면서 그 문화 그리고 여친한테 주고받은 것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놀랬던 게. 아무튼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외국 여자들도 한국의 상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난 가장 놀랬던 게 저런 거예요. 그냥 한국 여자들이 그냥 우리나라 여자들의 관심이 많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다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제 말이. 지금 한국의 어떤 그런 또라이 같은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필리핀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SNS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필리핀 여자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 한국인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아니, 이 나라 여자, 이 한국의 여자들은 어떻길래 자꾸 남자들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우리 만나려고 그래? 이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이게. 이게 놀라울 따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자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여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애나 결혼 시장의 폐악질이 세계에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여자들이 이제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도 이게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분들이나 그 베트남 현지인 여자분들이나 필리핀 여자분들은 아마 러시아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를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 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나 SNS로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퍼뜨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와, 한국 남자 오죽하면 우리 만나려고 할까? 그런 겁니다.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저기도 여자가 없는 게 아닌데 저기도 한국 여자 많잖아. 근데 왜 그분들을 마다하고 왜 멀리 있는 문화권도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 왜 만나려고 할까? 이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님이 필리핀 여자라면 아니, 한국이 더 잘 살고 한국에도 여자가 있는데 왜 그쪽에 관심 안 가지고 일로 넘어올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저분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한국 여자분들이 뭔가 비정상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속들이는 알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고 이분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어. 뭐냐면 그전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년의 남자분들, 여기 다 보면 중년의 남자분들이 보통 넘어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럼 중년의 남자분들 왜 넘어오냐? 이제 사업 목적이죠. 필리핀에다 한국 같은 이제 기업을 이제 유치한다거나 필리핀에서 한국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원래 넘어왔는데 젊은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기껏해야 어학연수 같은 거, 영어 배우려고 잠깐 왔다 가는 거. 그거 말고는 필리핀에 올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남자분들도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뭔가 사업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의 여자분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야. 아, 우리 같은 여자분들 만나고 싶어 하나 보네. 생각보다 많이 넘어오네. 앞으로 더 많이 넘어오겠네. 이런 것들을 필리핀 여자들도 이제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극을 펼칠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거는,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자분들은 그 하이퍼감이 본능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이퍼감이. 내가 지금 사기가 어려운데 뭔가 결혼 한 방으로 뭔가 좀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과할 뿐이고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필리핀한 국가를 잘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할 게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자들이 뭐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서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필리핀도 보면 뭔가 일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산업적으로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곳은 아니야. 현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뭔가 갖추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건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뭔가 전문직이나 뭔가 좀 잘 살고 뭔가 이제 갖추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땅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리핀 현지에서는 제약이 많거든요. 내가 뭔가 일자리 가지고 살아가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훨씬 더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냥 공장 다니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도 더 낮고, 근로 환경도 좋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땅에서 한국에 이제 시급 받으면 일하는 게 이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필리핀에 이런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만큼 돈 주고 일시키는 것 자체가 없어. 일단 관심도가 높다는 거네. 근데 저는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적을 노리는 목적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그냥 단순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국적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베트남은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필리핀은 좀 덜하거든요. 필리핀은 그래도 어떻게든 결혼하면 좀 발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은 국적 목적으로 오는 케이스가 아직까지 있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좀 다른 게 필리핀은 그래도 약간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세요. 뭐냐 하면 필리핀은 약간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여자가 어떻게든 짝을 지으면 무조건 끝까지 간다. 배신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베트남은 좀 달라요. 이게 문화가. 베트남은. 그래서 필리핀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떻게든 결혼식 해가지고 법률을 가지게 되면 뭐 남자가 정말 못 사게 부는 경우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좀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문화가 달라요. 물론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베트남 아직까지 좀 이 논지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베트남이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아직 노린수를 가지고, 국적의 노린수를 가지고 위장 결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필리핀은 그래도 좋은 게 설령 이런 연극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은 돌부처예요, 돌부처. 돌부처 마인드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코피너. 사실 코피너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솔직히 남자들 반성해야 돼요. 네, 코피너. 코피너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보통은 이게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코피너보다 보통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중년 남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필리핀에 묵으면서 이 현지인 여자하고 어떻게 좀 짝짝꿍이 돼가지고 관계를 가졌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그래서 또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낙태가 또 쉽지 않으니까 또 애를 낳아버리는 거야. 낳아버렸는데 이제 키우잖아요. 혼혈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자라는 거야. 이건 욕 먹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욕 먹어도 쌉니다, 이거는. 이건 좀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좀 어땠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국제결혼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꼬시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어떻게 빨리 진도 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연애 있죠.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지면서, 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 좀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게 약간 눈에 상실시키면서, 어떻게 여자랑 어떻게 좀 자보고 싶다. 이 노린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약간 한국 남자들이 좀 이런 추태를 많이 부려요. 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나 한번 놀아보려고. 자연스럽게 뭔가 친해지고 이렇게 좀 연을 닿아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아침에 한 타이밍에 뭔가 해보려고. 예. 그래서 천천히 있잖아요. 그냥 나는 너하고 어떻게 뭐 하룻밤 묵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신기해서 뭐 이렇게 좀 대화하고 싶다. 그럼 뭐 친하게 지내자. 그냥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가야죠. 한국 사람들. 너무 처음부터 노린수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해외 가더라도 그게 추태처럼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해외 여자들한테 노린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 꼬셔가지고 오늘 밤에 어떻게 끝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얼굴에 딱 써져 있다고. 그게. 아무튼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결혼 연애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이 해외에 널리 전파가 되고 있고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네요. 봐봐, 이게 우리나라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게 안 되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 못 산 나라에 왔다. 어? 약간 그렇게 깔보면 안 돼. 그냥 같은 나라로 봐야 돼. 같은 나라. 어? 누구 나라 우리나라 GDP의 반의 반도 안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오히려 이제 한국 남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대로 한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많이 낼 거야 아마. 국제 결혼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못 가질 거야.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냐 그 현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림을 꾸리니까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국제 결혼 커플이 많아지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여자하고 국제 결혼을 하면서 한국 땅에 정착을 하는 외국 여성과의 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봐봐. 지금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한국 남자의 현실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여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질까? 나쁜 생각을 가지는 거야.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만나려고 할까? 남자한테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연애하면서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할로니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하면서 자기야 나 궁금한 게 있어. 얘기해봐. 아니 자기는 왜 먼 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면서까지 우리 만나려고 그래?
나 전부터 궁금했어. 뭐 한국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야. 오죽하면 남자들이 탈출하다시피 와가지고 외국까지 와가지고 왔겠냐고. 그만큼 대한민국 정상이 아니야. 앞으로 많이 올 거야.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계속 넘어오게 될 거야.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넘어왔겠냐고. 이제 이런 사실까지 알려진다고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알고 들어오는 거야.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한국 땅에 넘어오신 분들은 한국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은 또 다문화 가정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적개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충돌이 발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충돌은 없어요. 남자들끼리 뭐 외국 여자하고 충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끼리 충돌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넘어와가지고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애들 이제 키우면서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보내게 되면 그럼 한국에 이제 엄마들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뭐 충돌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자분들 아셔야 돼.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좀 비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이 해외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제 결혼을 하려고 오는 이제 외국 여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오는 거예요. 까막눈처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거 절대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남녀처럼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을 수가 없고 많이 넘어올 거예요. 많이 넘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정착해 살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걸 보게 될 거고. 뭐 아무 감정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분명히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부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할로님.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